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시간입니다. 자, 교재 22쪽에 보시면 회계 장부 나오나요? 우리 시험에 최근 19년도에 19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회계 장부에는 주요부가 있고 보조부가 있죠. 주요부에는 가장 중요한 장부로서 두 가지가 있죠.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분총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보조장부에는 보조기입장이 있고 보조원장이 있는데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면 내가 손을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주요부만 두 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19회 때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보조회계 장부는 분계장과 현금 출납장이 있다. 아웃. 오케이. 됐나요? 현금 출납장은 뭐예요? 보조 기입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계 순환과정 절차 나왔나요? 20조 과정에. 그러면 여러분 거래를 기록하죠. 회계장의 거래냐? 예스. 그러면 장부에 기록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인 산물인 재무제표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거래가 발생했어요. 그죠? 최종 산물인 재무제표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회계 순환 과정이죠. 그럼 보실까요? 타타 시험에는 이게 나왔어요. 보기에 주어지고 회계 순환 과정을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주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발생했죠. 그럼 뭐 하죠? 분계를 하겠죠. 즉 분계, 회계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그 분계가 정확하게 된 계정에 옮겨져는 걸 뭐 하죠? 전기. 그리고 색깔 보세요. 뭘 작성하느냐?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죠? 같은 색깔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수정 전과 수정 후에 가운데 깍두기가 누가 들어가느냐? 결산 수정 분계를 꽂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 전, 수정 후 가운데 누가 껴요? 결산 수정 분계를 꽂아 넣어야 된다. 아셨죠? 에? 오케이. 그리고 계정을 마감하고 최종 산물인 재무제표가 탄생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절차의 예비 절차 시산표가 나왔죠. 얘가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느냐? 이렇게 출제됐네요. 14회 쓰진 않을게요. 14회, 15회, 16회, 19회, 20회. 14, 15, 16, 19, 20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산표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이전에 거래가 오류 없이 오류 없는지 오류 없이 작성되었는지 자기 검증하기 위해 작성한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고요. 시산표는 회계 장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시험에 두 번째 출제됐습니다. 시산표는 회계 장부이다. X. 그러면 아웃이 되겠고요. 외부에 공시되어는 재무제표도 아니다. 시산표는 재무제표 아니다. 이것도 19회 출제됐고요. 그러면 이 시산표는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 부채, 자본뿐만 아니라 수입 비용이 모두 표시된다. 이것도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자산, 부채, 자본만을 표시한다. X, 아웃. 수입과 비용도 표시합니다. 그러면 시산표 어떻게 생겼니? 이거죠. 여기는 기말자산 받고요. 여기는 비용을 박아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자산, 여기는 비용. 오른쪽에는 기말부채 받고요. 자본 받고요. 총수익입니다. 다만 이 자본은 자본인데 무슨 자본이 들어간다? 기초자본. 시험에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기말자본이 아니라 무슨 자본? 기초자본.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산표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오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교재 어디 넘어갔죠? 잘 넘어간다 여러분. 24쪽입니다.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래 전체, 거래 한 개가 분계를 누락했다. 또는 전기를 누락된 경우에는 거래 전체, 그죠? 거래 전체가 분계를 누락했다. 또는 전기를 누락했다면 그래도 금액은 일치하겠죠. 얘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분계했다. 이중기. 분계를 몇 번 했어요? 너도 하고 나도 했어. 분계 2번 기록했죠.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금액은 일치하겠죠? 왁구가 맞겠죠. 그죠? 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중 분계, 이중 전기. 세 번째, 대차 양변을 똑같이 틀린 금액으로 분계 또는 전기했다. 분계를 거꾸로 했다. 반대 기록. 그죠? 분계를 반대 기록했다.
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그죠? 그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는 막 금액이 만 원인데 차변에 만 원, 대변에 만 원인데 얘를 공 하나 빼서 1,000원, 대변도 1,000원. 그죠?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바꿨나요? 계정 과목을 잘못 설정했어. 계정 과목이 오류죠. 그죠? 보험료라고 써야 되는데 접대비, 보험료라고 써야 되는데 급여, 계정 과목은 어때요? 금액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발견할 수 없고요. 이건 볼 거 없겠고요. 그 다음에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뭐냐? 한쪽만 붕괴했어요. 또는 한쪽에 전기했어요. 그죠? 또는 둘 다 대변에 기록했어요. 왁구가 안 맞는다. 둘 다 대변에 기록했다. 거래가 발생했으면 차변에 받고요. 차변에 받고 대변에 박아야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둘 다 차변에 기록했다. 둘 다 차차. 또는 둘 다 대변에 기록했다면 이 오류는 발견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왁구가 안 맞는다. 오케이.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나와 있고요. 자,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시산표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5쪽에 보면 드디어 손익의 결산 정리. 그죠? 5가지를 정복해야 되는데, 자, 먼저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입니다. 선급비용은 뭐죠? 자산. 자산이니까 당기순이익은 증가되겠고요. 선수수익은 부채죠? 부채가 증가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합니다. 미수수익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되면 이익도 증가되겠고요. 미지급비용은 부채니까 당기순이익은 감소가 됩니다. 이때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을 계산하면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 하죠? 발생주의. 무슨 주의? 발생주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14회 때 출제됐죠. 그죠? 미지급비용을 계산하는 개념이 뭐니? 그러면 정답은 뭐다? 발생주의 또는 발생주의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현금을 들어와야 돈이 들어와야 장땡이다. 이건 뭐예요? 현금주의. 맞아요? 팔아야 장땡이다. 이건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발생주의. 못 받았어도 올해 수익으로 계산해야죠. 못 줬지만 올해 비용으로 계산하는 개념은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가 되겠습니다. 얘가 우리 시험에 14회 때 발생주의가 정답이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선급비용의 결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선급비용. 그죠? 그러면 이때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내가 삼성화재와 자동차 보험을 계약을 했다. 얘가 우리 시험에 13회 때 출제됐고요. 선급비용이 그 다음에 13회 때 출제됐고 16회 때 출제됐고 20회 때 출제됐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고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뭘로? 실무에서는 회사가 대부분이 비용 처리하겠죠. 비용 처리를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용 처리할지 자산 처리할지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 10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1년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년분 보험료 1,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비용 처리했어요. 됐나요? 그런데 보고 기말에 누가 들어가요? 슈퍼스타 김양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를 해요? 대수술을 하겠죠. 슈퍼스타가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10월 1일 날 비용 처리했거든요. 그럼 몇 개월 경과됐나요? 3개월. 그러면 3개월 경과됐으니까 1,200원인데 여기 외우셔야 돼요. 비용 처리해서 뭘로 바꿀 거다? 자산으로 바꿀 거다. 자산이니까 차기분. 기억나나요? 자산 처리했어. 비용 처리했어. 자산으로 바꿔라. 자산이니까 내년 거. 차기분이 꽂으면 되겠죠. 맞나요? 그죠? 900원은 비용이 아닌데 이거지. 비용이 아닌데 자산인데 이거지. 되죠? 오케이. 이거 다 아셔야 돼. 자, 자산 처리한 경우 10월 1일 날 보험료 1,200원을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어. 그럼 몇 개월 경과됐나요? 3개월. 그럼 3개월은 경과분에 대해서는 비용 잡아야지 이거지. 그러니까 자산 처리해서 뭘로 바꿔라? 비용. 비용이니까 당기분 얼마? 10월, 11월, 12월. 보험료를 뭐 하셔야 돼요? 월방 해야 돼요. 월방 했더니 한 달에 보험료가 100원씩이죠. 그럼 자산 처리해서 뭘로 바꿔? 비용. 비용이니까 당기분 갖다 꽂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300원은 경과했잖아요.
더 이상 성급이 자산이 아닌데 나는 비용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수수익이 나왔나요? 선수수익. 얘가 우리 시험에 14회 때도 출제됐습니다. 몇 회? 14회 때 출제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10월 1일 날 집세를 받았어. 임대료, 차변의 현금 1,200원. 1년분이에요. 1년분으로 가정하면 1,200원 대변에 수익 잡아요. 1,200원. 그럼 몇 개월 경과됐나요? 3개월이죠. 그럼 올해 수익은 몇 개월? 3개월. 내년 수익은 9개월이니까 수익 처리해서 뭘로 바꿔라? 부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익 잡았니? 응. 너 부채로 바꿔. 부채니까 미리 받은 돈. 그럼 고급지게 미리 받은 돈이 아니라 선수 수익을 미리 받았어. 집세를 미리 받았어. 선수 임대료. 900원만큼은 차기분. 올해 수익은 얼마예요? 300원.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 300원은 수익이 아닌데 그리고 선수 수익 살리고 부채 살리고 이렇게 되겠죠. 또한 부채 처리했습니다. 한 끗 차이예요. 그러면 1년분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미리 받은 거 얼마죠? 1,200원만큼 선수 수익. 오케이. 그럼 몇 개월 경과됐나요? 3개월. 그럼 부채 잡았니? 응. 뭘로 바꿔? 수익. 대변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수익 처리해서 뭘로 바꿔? 부채. 부채 처리해서 뭘로 바꿔? 수익. 수익이니까 단기분 이거지. 올해 수익은 300원이야. 이렇게 경과분에 대해서만 300원만큼 단기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 소모품 정리입니다. 그러면 소모품 정리는 몇 회 때 나왔느냐? 19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됐나요? 15회 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분필을 샀어요.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뭘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산으로 할 수도 있고요. 됐나요? 그러면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뭘로 처리했나요? 소모품을 1,000원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뭘로 처리했대요? 비용. 그런데 보고기 말에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조사해봤더니 사용분이 800원이고 사용분이 800원이에요. 그럼 미사용분 얼마? 그러면 200원은 비용이 아닌데 비용 아니잖아. 왜? 남았으니까. 남은 건 뭐예요? 자산으로 바꿔야지 이거지. 자산이니까 뭐예요? 미사용액으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결론. 비용 처리해서 반대로 가요. 자산 바꿔. 비용 처리해서 자산 바꿔. 자산이니까 미사용액 200원 갖다 꽂으면 되겠고요. 자, 자산 처리했어요. 자산 처리했어요. 1,000원 구입했습니다. 자산 처리했어요. 그럼 보고기 말에 800원은 사용했나요? 사용했으니까 자산이 아닌데 자산을 털고 사용액만큼을 뭘로 떨어야 돼? 비용 떨어야 되겠지. 결론. 자산 처리해서 뭘로 바꿔라? 비용. 비용이니까 뭐가 꽂아야 돼요? 사용액 이거죠.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버스카드 충전했어요. 10,000원. 비용 처리했어. 일반적으로 뭘로 처리하나요? 비용 처리하겠죠. 왜? 비용한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비용 처리했거든. 그런데 2,000원 남았어. 남은 거 뭘로 바꿔야 돼? 자산. 이렇게 되겠지. 자산 처리했어? 오, 그래. 자산이지. 버스카드 충전 10,000원 했으면 자산이지. 사용 안 했으니까. 그러면 자산인데 쓴 것만큼 뭐 떨어야 돼? 비용 떨어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 T자 계정을 살아볼게요. 자, 이런 거 나오겠죠. 소모품 계정입니다. 자산이니까 기초를 N쪽에 받고요. 소모품은 뭐예요? 구입을 하겠죠. 기초에 200원 있었고요. 단기 소모품을 800원 매입했으면 1,000원 있나요? 그런데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400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치 소비했나요? 소비액은 얼마? 소모품 B. 이거 뭐죠? 사용액 이거죠. 얼마? 600원. 됐나요? 썼거나 남았거나 썼거나 남았거나 소모품 구입 기초. 그죠? 자산이니까. 구입하면 소모품은 증가되겠죠. 그런데 400원 남았대. 그럼 쓴 거 600원은 비용 처리해야지. 이렇게 돼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7조로 넘어갑니다.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한 경우 나왔나요? 나왔죠. 얘가 우리 시험에 14회 때 나왔고요. 21회 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정분계를 누락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겠죠. 선급비용을 누락했다.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21회 때는 무엇이 나왔느냐? 다 할 수는 없겠고요. 시간 관계상 미지급비용이 누락이 우리 시험에 21회 때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그러면 21회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보세요. 차변의 이자비용.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이자. 박스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X 하나 더 이렇게 주었어요. 이러한 결산 수정분계를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이 분계를 뭐 했단 얘기죠? 누락. 이 분계가 누락됐단 얘기죠. 그러면 들어갑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비용은 과대됐나요? 과소됐나요? 과대, 과소. 비용 계산해야 되는데 안 했지. 그럼 비용은 과소가 되겠죠. 과소. 됐나요? 비용 장부에 올려야 돼. 이자를 못 줬지만 올해 비용으로 인식해야지. 왜?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비용을 인식 안 했으니까 비용은 과소가 되겠죠. 그 다음 부채. 부채 인식해야지. 부채를 장부에 장부에 들어가야지. 근데 부채가 안 잡혔지. 그럼 부채도 뭐가 됐을까요? 과소가 되겠지. 오케이, 콜. 됐나요? 그러면 부채가 과소됐으니까 자본은 어떻게 될까? 부채와 자본은 반비례. 자본 과대. 맞아요? 부채가 과소야? 네가 독박 써. 자본은 과대.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부채와 자본은 반비례. 부채와 순이익은 비례. 반비례. 이렇게 되겠지. 자본이 과대되니까 이익도 뭐가 된다? 과대. 이게 21회 때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자산과 순이익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살표 보세요. 자산과 이익은 는다가 아니라 비례. 자산이 증가되면 이익도 증가. 좋아? 자산이 증가되면 좋죠? 이익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자산과 순이익은 뭐예요? 비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부채와 순이익. 여러분, 부채가 증가되면 자본이 감소되지. 자본이 감소되니까 이익도 감소. 따라서 부채와 순이익은 반비례. 부채와 순이익은 반비례. 자산과 이익은 비례. 부채와 순이익은 반비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8쪽에 넘어가면 잔액시산표 합계금액을 증가시키지 않는 거래. 얘가 우리 시험에 14회 때 이론으로 나왔죠. 이렇게 나오죠. 수정 전 시산표 합계금액은 1,000원인데 다음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수정 후 시산표 합계금액은 얼마니? 물어보면 세 가지를 발라내면 되죠. 선소. 그래서 세 가지를 발라내면 될 텐데 세 가지 외워놓으세요. 선급비용, 선수수익, 소모품. 그림 잘 그렸다. 요 세 가지는 시산표 합계금액에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급비용, 선수수익, 소모품. 선자 들어가는 거 두 개. 선급비용, 선수수익, 소모품. 얘네들은 시산표 합계금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변동 없다. 그래서 세 가지. 선급, 선급비용, 선수, 소모품을 발라내고 나머지를 다 더하면 수정 후 합계금액이 되올 겁니다. 그래서 선급비용, 선수, 소모품의 미사용액은 수정분계를 하더라도 시산표 합계금액은 수정 전이나 수정 후에 변동이 없다. 됐나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8쪽 갑니다. 하단에 집합손익계정 나왔나요? 얘가 우리 시험 17회 때 시험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집합. 뭘 집합시켜요? 수익과 비용을 집합손익에 담아요. 야. 비용은 차변의 집합. 비용은 차변이잖아요. 비용 집합. 그리고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의 집합.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집합손익계정에 담아요. 담았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비용이 커요? 수익이 커요? 수익이 크죠? 그러면 요 200원만큼이 뭐지요? 당기순이익입니다. 뭐라고요? 당기순이익. 이때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들어갈 운명에 있습니까? 이 잉여금에 들어갈 운명입니다. 어디에 들어갈 운명이라고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손익계산서의 수익에서 비용법이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죠. 그죠?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자본 카테고리에 잉여금으로 꽂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당기순이익은 이익여금에 들어갈 운명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때 회계처리가 시험에 출제됐죠. 그러면 이익이 더 커요. 수익이 크죠.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나요? 오케이. 자본은 어디서 증가되죠? 대변. 대변에 뭐가 증가될까요? 당기순이익만큼 이익여금에 꽂아버리니까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이 뭐가 돼요? 증가되겠지. 그래서 회계 처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되겠죠. 허이! 하이! 차변에 뭐라고 그래요? 집합손익. 그리고 대변에 이익여금을 늘려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교재 29쪽으로 넘어갑니다. 결산 정리상이 나왔나요? 결산 정리상. 정확한 손익을 보고하기 위해서 기말 결산 정리 분계를 해요. 자,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죠. 8회 때 출제됐습니다. 다음 중 결산 정리상이 아닌 것은 나와 있고요. 자, 갑니다. 동일번. 1번부터 10번까지 나왔는데 읽어볼게요. 재고자산을 정리해야 되겠죠. 줄 치세요. 실지 재고조사법에 의한 매출원가. 여러분, 실지 재고는 어떻게 해요? 실지 재고가 뭐죠? 창고에 들어가서 까봐야, 창고를 털어봐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파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말을 파악되니까 나머지는 뭐 했니?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팔렸겠구나. 그래서 실지 재고조사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결산정리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모손실, 평가손실 읽어보세요. 2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평가액. 당기손익, 금자평가이익은 여러분 주식은 매일매일 평가하나요? 매일매일 평가하나요? 아니면 기말에 가서 몰빵하나요? 기말에 가서 몰빵하겠죠. 그래서 당기손익,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가서 몰빵하겠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등에 대해서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죠. 대손, 대단한 손실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대손이 발생했을 때 비용인식할까요? 대손이 발생할 것 같을 때 인식하나요? 야밤 도주할 것 같아 느낌 팍 받았을 때 보고 기말에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당금 설정, 대손 추산 이거죠. 누가 봐도 야밤 도주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받았을 때 비용 인식할까요? 아니면 못 받을 것 같을 때 인식할까요? 못 받을 것 같을 때 인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야밤 도주할 것 같아. 느낌 팍 받았을 때 비용 인식하죠. 그럼 보고 기말에 손실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어때요? 감가상각. 야금야금 비용 인식하죠. 그죠? 월방에서 그죠? 엠빵. 엠빵에서 야금야금 비용 인식하겠죠. 겸할 정리상. 그 다음에 재평가, 무형자산의 상가 이런 것들이 결산정리상이겠고요. 자, 그럼 또 뭐 있나 볼까요? 충당부채를 설정하죠. 그죠? 충당부채 뭐예요? 예를 들면 제품보증 충당부채. 삼성전자가 갤럭시 7 터질 줄 알고 팔았다, 모르고 팔았다. 모르고 팔았겠지. 그러면 아무래도 매출한 금액에 대해서 2%는 뻥날 것 같아 라고 설레발쳐서 제품 보증비를 비용에 인식하죠. 보고 기말에 어쨌든 충당부채 설정. 그 다음에 손상차손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 계산.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소모품 구입이에요? 결산 정리예요? 보고 기말에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정리하잖아요. 소모품 결산 정리. 임시 가계정, 현금가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미결산 등은 결산에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급병,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병은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결산 정리상에 들어갑니다. 결산 정리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닌 거 여기 붙네. yes, no 이거지. 여러분 보세요.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계약금을 줍고 미리 받은 거 아직 못 받은 거 미지급금은 이거는 어때요? 시납으로 발생하잖아요. 그죠? 기중에 발생하는 거래잖아요. 결산정리상 아웃. 그러나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은
결산정리상 yes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또 하나 볼까요? 자, 결산정리 아닌 거. 계속기록법이 한 무슨 원가라고 그랬나요? 매출원가. 여러분 계속 기록해요. 팔 때마다 매출원가를 계속 기록해요. 팔 때마다. 맞나요? 그러니까 기중에 인식하겠죠. 그 다음에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주금 결산정리상 아닙니다. 은행계정표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출제된 건 뭐냐? 4번에 있는 기중의 실제 대손액 처리.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겠죠.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돼서 손실 충당금과 뭐 했어요? 상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야밤도주 할 거 느낌 팍 받았어. 근데 실제 집에 가봤더니 야밤도주 했어. 그러면 매출채권이 죽겠죠. 매출채권이 죽어요. 그죠? 회계 처리해 볼게요. 매출채권이 죽어요. 죽이고 야밤도주 했어. 그러면 대변에 매출채권을 죽이죠. 1,000원 갖고 야밤도주 했어. 1,000원 떼이고 야밤도주 했어. 그러면 나는 대손상차손 인식 못하지요. 왜? 설레발쳐서 보고기 말에 손상차손을 인식했잖아. 그러면 그리고 충당금을 잡았잖아요. 충당금을 털어 쓰겠지. 그래서 차반에 무슨 충당금? 손실 충당금을 털어서 쓰겠죠. 이거는 대손이 확정됐을 때 회계 처리가 되겠죠. 대손 확정. 대손 추정이 아니라 대손 설정이 아니라 대손이 확정됐을 때, 그죠? 대손이 발생했을 때 매출채권을 죽이고 손실 충당금을 털어 쓰겠지. 기억나나요? 오케이. 여기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게 유일하게 출제된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손익 인시. 여러분 제가 타고 있는 모닝을 그래요. 동동 떠다녀. 노원역에 홍수에 잠겨서 어떻게 한다? 말려서 탄다. 아니면 중급자에게 넘긴다. 그래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것도 기중에 발생하는 거래가 되겠죠. 처분 시점에서 인식하겠죠. 이런 것들이 결산정리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정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금 30쪽에 결산정리상 비교 봤고요. 계속기록법이 결산정리 아닌 거 봤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31쪽에 결산정리상 아닌 거. 자, 그 다음 잉여금을 처분했다. 즉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지급했다. 뭐뭐 지급은 결산정리상 아니죠. 충당부채 설정의 지급이에요. 지급? 오케이. 지급? 오케이. 그 다음 9번, 8번 소모품 구입. 오케이. 소모품 구입 결산정리상 아웃. 현금 수수의 모든 거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1쪽 하단에 보시면 정확한 순이익 계산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수정 전 순이익은 얼만데 결산 정리상을 반영한 후 수정 후 순이익은 얼마니? 자, 보세요. 결론. 좋은 거 뭐예요? 플러스. 좋은 거 플러스, 나쁜 거 마이너스. 그러면 가산 항목이 있죠. 가산 항목. 그러면 수정 후 시한표 나오는데 좋은 건 플러스예요. 선급 비용 좋아? 오케이. 자산이 증가되면 이익도 증가. 좋아. 미수수익. 자산이 증가되겠죠? 자산이 증가되면 이익도 증가. 미사용액 소모품. 남은 거 뭐야? 자산인데 나는 자산으로 인식했으니까 좋아 플러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산 평가 이건 뭐예요? 당기손익 금자는 오른 뭐예요? 수익. 떨어지면 비용. 올랐으니까 수익. 그러니까 당기손익이 증가되겠죠. 손상차손 뭐예요? 환입. 환입은 뭐예요? 고급지게. 수익. 오케이. 환입 잡는다. 수익. 환입은 뭐예요? 환입자가 들어가면 수익입니다. 좋은 거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32쪽에 정확한 순이익 계산 나왔나요? 여기서는 차감 항목을 제가 적어봤어요. 선수수익 부채죠. 부채가 증가. 부채. 미지급 비용 부채. 부채가 증가되면 이익은 감소. 부채와 순이익은 반비례. 사용액 소모품 비용. 오케이. 비용. 오케이. 자, 졸리세요? 자, 빠샤. 자, 소모품 비용이죠. 대손추산, 손상차손 비용이죠. 과거에는 이미 뭐예요? 대손상각비였는데 저는 40년 동안 대손상각비로 쓰다가 사실 지금부터 명칭이 18년도도 명칭이 바뀌죠. 손상차손 이렇게 명칭으로 바뀌어요. 손상차손.
감가상각비 계산 비용이죠.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손실은 뭐야? 떨어지면 비용. 오케이. 그 다음에 자산, 손상 차손도 뭐예요? 비용. 이러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 정확한 순이익 계산 시 가감 항목이 아닌 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뭐예요? 자본. 이게 영향이 없잖아요. 자본인데 이거지. 기포손, 금자는 뭐예요? 자본. 외상매출금 회수,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죠? 교환거래잖아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본에 영향이 없으니까 이게도 영향이 없겠고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수익이다, 자본이다. 유용자산 처분이익은 뭐예요? 수익. 그러나 주주하고 거래했어. 주주하고 거래해서 자본의 증가는 수익으로 봐, 안 봐. 그래서 자기 처분이익은 자본. 감자 차익도 뭐예요? 자본. 그러니까 이 기타 포괄손익,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자본.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 감자 차익, 자본. 얘네들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32페이지까지 했네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